일본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이 크게 미쳤던 한 해로 기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베 총리는 각종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총선 승리로 장기 집권 체제를 공고화했고요. 네. 우리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합의 문제 등 갈등이 있어서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예.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자, 1년 내내 이어졌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일본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도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리 정부나 미국 못지않게 반응한 곳이 바로 일본 정부였습니다. 올해 북한은 총 15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대부분은 일본 서북쪽 바다에 떨어졌고 일부가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발사 강이나 고도를 통해서 비거리를 계산해보면 상당수가 일본을 사정거리 안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이 실제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정부는 지방을 중심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대피 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사일이 실제 발사되면 정부 행정망을 통해서 신속하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때에 따라서는 전동차나 항공편을 멈춰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사실 너무 관인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여러 지역에서 거듭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전동차나 비행기까지 멈추게 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아베 정권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아베 내각은 지난 10월 총선 이전까지는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부인이 관련된 한 사학재단이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인 점이 문제가 돼 야당과 일부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이 문제가 잠잠해질 때쯤 이번에는 아베 총리의 30년 지기 친구가 운영하는 또 다른 사학재단이 50여 년간 허가가 나지 않던 대학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받아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사학재단 스캔들로 인해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한때 20%대까지 곤두박질 쳤는데요. 이런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아베 내각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을 과장해 부각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신에게 쏠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북한으로 돌렸다는 지적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 미사일 발사 후 아베 내각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했고 사학재단 스캔들은 유야무야된 점으로 미뤄보면 의도된 과장이라는 지적에는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일 관계 관련해서는 참 쉽지 않은 한 해였는데 한번 돌아봐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과거사 문제, 특히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일본과의 갈등이 두드러진 한 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되짚어보면 2017년 벽두인 1월 6일에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 등을 본국으로 소환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당시 부산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데 대한 항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선 전국에서 이렇다 할 소득을 얻지 못하자 주한 일본 대사는 본국 소환 85일 만에 빈손으로 한국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정부는 다시 위안부 합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새 정부가 2년 전 합의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검증 결과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고 문 대통령은 사실상의 추가 협상 입장까지 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겠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아베 총리는 1mm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년 내내 한치의 이견도 좁히지 못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새해에도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베 총리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중의원을 해산하는 승부수를 던졌고요. 총선거에서 압승을 해서 장기 집권 체제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압승했습니다. 연립여당이 힘을 합친다면 개헌도 가능한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겁니다. 총선 압승으로 아베 총리가 그간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개헌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기해서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세고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어서 주춤한 상태였는데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서 아베식 개헌 추진에 큰 걸림돌을 하나 넘게 됐습니다. 아베 총리 개인적으로는 탄탄한 장기 집권 체제를 굳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 총리는 집권당 총재가 맡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 9월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승리한다면
전후 최장수 총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고 50%대의 지지율도 회복한 만큼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SNN은 이처럼 아베식 개헌의 향방과 위안부 합의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 그리고 아베 총리 장기 집권을 사실상 확정짓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일본 국내외 이목이 쏠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